건축법 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엇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하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제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어디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데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여자분이 이럴 때 도로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뭐 어쩌다 이렇게 뭐 물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건축법상 건축법을 적용하는 지역이면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라고 그러느냐 하고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핵심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도로가 나옵니다. 이제 도로. 170페이지 보면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가 이 도로, 이것이 진짜 도로 경매다 책을 썼더니 도로를 투자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저 내용을 보게끔 되면은 맹지를 사서 도로를 만들어서 파는 방법입니다. 돈 주고 만들어야 돼? 돈 안 주고 만들어야 돼? 돈 안 주고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돈 안 주고 도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자, 대지 건축법 제44조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44조에 맨 윗줄을 적용하면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가 납니다. 근데 밑에 줄을 적용하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납니다. 자, 그러면 담당자가 내가 어떤 땅을 가지고 가서 건축허가를 받겠다고 하면은 윗줄을 적용해, 밑에 줄을 적용해. 자, 윗줄 적용해, 밑에 줄 적용해.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례라는 거예요. 언제는 담당자가 윗줄을 적용하고 언제는 밑에 줄을 적용하는지 어떻게 한다? 알게끔 되면 아, 이 땅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뭐에 의한다? 사례다. 그러니까 법에는 저렇게나만 나와 있어.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그러지 아니하다. 어떤 걸 적용해? 자, 45조 볼까요? 남의 땅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로를 만들 때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어떤다? 받아야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승낙서 받아오라는 거야? 받지 말라는 거야? 윗줄 적용하면 사용 승낙 받아와야 되고 밑에 줄 적용하면 안 받아도 돼요. 언제는 받아야 되고 언제 안 받아야 돼? 결국 어떻게 한다? 사례입니다. 사례. 언제는 그렇게 하는지 언제 안 하는지. 이 사례를 법에는 저렇게밖에 안 나와 있지. 딱 두 줄이란 말이에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관계없다. 남의 땅을 이용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건축법상 도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대가리가 터진다 안 터진다. 지금도 대가리가 터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도와줘야 돼. 내가 보기에는
사용승낙서 없어도 되는 건데 담당자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왜? 그 공무원이 건축법 공부를 했어? 공무원이 됐어? 공무원 시험 봐서 됐어? 공무원 시험 봐서 구청에 갔더니 너는 주민등록부에 가고 너는 농지과에 가고 너는 건축과에 가고 너는 된다? 민원실에 가래. 그러니까 그때 가서 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거기 앉았어.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 자기 상식대로 해. 핵심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맹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뭘 갖고 맹지라고 얘기하냐면 지적법에 의한 맹지를 건축법상 맹지로 착각합니다.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지적법에 의한 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가 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공무원이 또 여러 개 계신 분들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지적법상 도로는 어떤다? 법 자체가 다른 법이에요. 제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세우고 농지개혁법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지적법입니다. 지적법 제1조 모든 토지는 전답과서 뭐로 지목으로 든다?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1조입니다. 2조 모든 토지는 지목을 결정해서 토지대장에 작성해놓고 세무서에서 관리한다. 어디서 관리한다? 왜 지적도 토지대장을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죠? 세금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적법에 의한 법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건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농지가 있거든요. 농지에다 창고 지으면 창고 용지로 바뀌어서 역시 농지로 세금을 내다가 창고 용지로 세금을 낸다. 창고 다시 허물고 공장 짓죠. 공장 용지로 바뀌면서 공장 용지대로 세금을 냅니다. 공장 다시 허물고 주택 짓죠. 그러면 된다? 대지로 되고 대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지목대로 쓰라는 거야. 그 목적대로 쓰다 보니까 지목이 그렇게 된 거야. 지목은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지목에 도로가 없다고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안 한다? 사장님. 나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전 사례를 한번 볼게요. 경기도 광주시 초록 진우리 2억 3천짜리가 1억 2천까지 떨어져서 1억 2,500에 저희 수강생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게 전원주택지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400평인데 이 전원주택의 안에 있는 땅이 약 100만 원 갑니다. 그러면 얼마가 가는 땅이면 약 4억이 가는 땅인데 감정평가사도 집 도로가 없다고 감정으로 든다? 2억 몇천에 하고 2억 몇천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사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땅입니다.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땅을 잘라놓은 곳이 깍두기 잘라놓은 곳이 잘라놨지 도로가 있다 없다? 도로가 없죠. 그러면 저 도로가 없는 것이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거야?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95%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걸로 착각해서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항공사진 보십시다. 여기고 실질적으로 어땠나? 여기 현황 도로가 있고 여기 집이 지어져 있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보십시다. 토지도 나오고 건물도 나왔죠.
건물이 20몇 평인데 뭐냐면은 경제적 가치 없습니다. 2층 8평 경제적 가치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지만 집이 낡아가지고 경제적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집은 뭐는 있다? 건축물 관리장은 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관지 건축조례 보시겠습니다. 제34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 1항 제1 남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아까 어떤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라.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게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요.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으나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된 통로죠. 건축허가를 받았던 통로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 내준다는 게 있다 없다? 있죠.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안 사요. 아무도 안 삽니다. 왜 사요 이거를? 맹지라고 하는데 왜 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것은 맹지가 지적법상 맹지지 건축법상 맹지는 아닙니다. 저거 낙찰 받아서 저 현황 도로를 가지고 200평씩 반 잘라서 바로 건축허가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받고 나서 200평만 가지고 2억인데 1억 5천만 입금시키라 그랬어요. 제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그러니까 2달 만에 어떤다? 팔았어. 그러니까 400평 낙찰을 받아서 200평만 잘라서 팔으니까 어떤다? 내 본전 다 찾고 200평 어떻게 그대로 다 남은 사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도로에 관한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엔 가야공무원 등리 유치권 부존재. 여기 보게끔 되면 269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바닥 공구리를 쳐놓고 가서 보면 컨테이너를 놓고 유치권하고 프랜카드 써 붙여놓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떤가? 떨어졌죠. 저 얘기 간단합니다. 저 책을 읽어보면 간단해요. 뭐냐면 경매에서는 경매가 진행되자마자 판사님이 압류를 하죠. 압류를 하고 나면 바로 던다? 감정평가사를 보냅니다. 감정평가사가 가서 보고 현황조사를 제출한 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채무자 점유. 채무자 점유. 즉 다시 말하면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유치권자가 들어오겠다는 뜻입니다. 압류 이후의 행위는 무효죠.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낙찰받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내고 나가라 했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판결을 났냐면 유치권은 있다. 공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점유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어떤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1년 동안 점유하고 있던 뭐야? 점유로 내고 지금 어떡한다? 점유 풀고 나가라. 이해가 가시죠? 하나 더 볼까요? (2015) 타경 3189 평택시 장안동. 이거 우리 수강생이 한 4, 5억 벌은 겁니다. 여러 명이 공투를 했습니다. 한 1억씩. 자, 이게 32억인가가 12억까지 떨어져서 제가 16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평택에 저 좋은 땅이 30억짜리가 왜 12억까지 떨어졌느냐?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선순위 가처분이 있죠. 가처분이 3개가 있죠. 가처분, 인수 돼 있죠. 그리고 어떤다?
가압류쳐서 강제경매죠. 내가 낙찰을 받는 땅에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입찰 들어가지 마. 그렇죠. 돈이 되면 들어가는 거죠. 저 가처분 날짜가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쩐다? 낙찰 받고 바로 들어가서 뭐야? 가처분 취소해서 없애라 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어떤다?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을 들어가다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한 10매덕 벌은 사건입니다. 저게 한 10몇 명이 공투가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 우리가 아파트 투자해서 돈 번다고 경매로? 지금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해? 한대방 그렇게 많이 해요. 네? 아니 그런 거 하더라고. 빌라하고 뭐. 아이 그거는 이제 저런 거를 저런 투자 방법을 어떻게 한다?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단계로 단다 높여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 거 쳐다보고서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두 발 어떤다? 앞서가야 됩니다. 자, 이게 또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농지를 낙찰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만약에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불허가 나요? 불허가 맞나요? 입찰보증금은요? 입찰보증금 뭘 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농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내가 낙찰 받으면 농지증 해줍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야. 예,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농지증 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농지증 못 해드립니다. 이거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 사지 말아야지. 사지 말아야 돼. 그러면 농지증 해주겠습니다 하면 사지 마. 돈 돼야지 사야지.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농지증 못 해드립니다. 그럼 나는 입찰에 들어가요. 농지증 해줍니다.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담당자가 농지증에 대해서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면 나는 담당자가 안 해줘도 해주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그게 뭐야? 행정소송으로 또 농지증 해주라고 바로 했어요. 해가지고 판결이 났어. 뭐야? 농지증 해주라고. 담당자가 도와줘야지 돈이 된다 그랬죠.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농지증 해준다 그래? 안 해준다 그래? 그러면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을 나한테만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어. 그럼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면 나 혼자 당도금 쳐냈죠. 해놓고 안 해주죠. 바로 행정소송했어요. 하고 한 달 만에 해주라고 판결 났어요. 이제 벌었어 못 벌었어? 즉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도움이 없으면 특수경매선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거 도로 사용승낙하고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했더니 받아오세요. 그러면 입찰 들어가고. 농지증 해줘야 안 해줘요? 그랬더니 농지증 안 해줍니다. 그러면 입찰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상해요? 저거 받기는 쉬운 거예요, 농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면 되는데 자 물어보시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할게요.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해방이 되면서
법을 무슨 법을 재헌국회가 만드는 것이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농지개혁법은 뭐냐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게 농지개혁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를 짓지 않던 지주들이 소장농으로 갖고 있던 농지를 다 어떤다? 뺏어서 실질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어떻게 나눠줘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농지개혁법입니다. 쭉 지내왔는데 19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농지개혁법은 임무가 끝났다 해갖고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해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어떤다? 허락을, 사용 승인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개혁법 때는 건물을 지었어도 불법이 아니야. 근데 1973년도 1월 1일 이후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걸 어떤다? 허물고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기 뭐가 있어? 집이 있어요.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내가 항공사진 봤더니 집이 1966년도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집은 무슨 법 때 있었던 집이다? 농지개혁법 때 있었던 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이거는 농지개혁법 때에 있던 집이다 보니까 현재의 농지법과는 다르지 않느냐. 해줘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한다?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거 농지증 해줄 거냐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안 보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가서 봤더니 항공사진이 있어. 있어가고 뜨가고 왔어. 해줘.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근데 그동안 그 담당자는 해준다고 얘기했어 안 해준다고 얘기했어? 안 해준다. 나한테만 얘기했어 다른 사람이 다 얘기했어? 다른 사람들 다 얘기했어. 이게 간단한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게 73년 전에 지었던 뭐 그런 건물들은 인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보면 법이 언제 만들어서 언제부터 됐느냐. 그러니까 왜 그거? 1973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973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개혁법 때이기 때문에 그 농지에 그냥 건물을 지어도 불법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야. 그 건물이 지금까지 계속 존속했다고 치면 어떻게? 다시 말하면 현재의 농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땅이냐 현재의 농지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땅이냐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농지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땅이다고 판결 내면 거기로 끝나서 농지취득 자격증서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개를 예를 들은 건데 그렇게 농지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방법이 한 8, 9가지가 돼요. 그 8, 9가지 책을 제가 농지책을 써놨거든요. 그러면 이 농지책에 그것이 다 있어요. 보면은 이 책에 보면 그 농지취득 자격증을 안 해준다 그러는 것을 실전 사례로 다 써서 농지증을 받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지금 내가 챈 뚜껑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죠? 표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사러 갔더니 이건 옛날 책이라고 안 사. 그게 아니고 제가 책을 만드는 게 이걸 제일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출판사에서 촌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책을. 그 내가 신경질이 나서 두 번째 책 만들면서 이게 표지가 뭐냐 하면서 디자인을 내가 하면서 어떻게 한다? 표지를 어떻게 한다? 통일시킨 거야. 표지만 바꾼 것이지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책은 그대로네. 내용은 그대로네. 내용은 그대로예요. 표지를 바꾼 거지. 내가 이제 내가 이 책을 여러 권 쓸 거니까 시리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것이 뭐야? 진짜 경매다 해서 진짜 시리즈를 만드느라고 드는 표지를 바꾼 것이지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이 책에 보시면은
언제 농취증을 해줄 수밖에 없는지가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제일 투자하기 쉬웠던 것이 제가 담당자가 농취증 안 해준다고 하면 나가 겁나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나는 농취증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가서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땅만 나왔거든요. 땅만 나왔는데 봤더니 여기 보면은 건축물이 있는데 현장 조사를 가봤더니 등기부등본도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어떻게 한다? 같아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뭐만 받았다? 땅만 받았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뭐만 받았다고? 땅만 받아.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땅만 받으면 돈이 돼 안 돼? 여기서 아셔야 돼. 그 일반 학원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만 골라서 투자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인정이 되는 걸 투자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뭐냐면 이게 간단합니다. 돈이 되면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건물 철거하지 않고 지료는 내야 되죠. 지료는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골에 자기가 쓰지도 않는 집 갖고 지료를 낼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주장하지 않는 법정지상권은 없는 거야. 즉 나는 얘기하면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가치가 없는 건물이 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한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안 들어오니까 가격이 어떻게 한다? 떨어지는데 그 떨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산소입니다. 산소. 2천만 원에 시작해서 어떤데? 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뭐가 있다고 여기는? 맹지에 뭐밖에 없다고? 산소밖에 없어요. 산소밖에 없어. 맹지에. 사지 마. 사지 말아요. 맹지에 주변이 뺑 돌아서 뭐만 있다? 산소만 있다. 사지 마. 뭐 아주 비싸면 저건 내가 간단한 겁니다. 2천짜리가 200까지 떨어졌죠. 10분의 1로 떨어졌는데 주변에 뭐밖에 없다? 산소밖에 없어요. 맹지야.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제가 저걸 가지고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 공인주에 있는 공인중개사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중개사님, 공주에서는 화장을 많이 합니까? 매장을 많이 합니까? 아예 화장하더라도요. 그냥 조그맣게 산소 하나 쓰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 쓰면은 얼마 갑니까? 한 2, 30평으로 지분으로 하면은 한 300 정도 받고 팝니다. 그래요? 제가 저 항공사진 보여주고 이거 내가 사서 중개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100만 원에 팔아도 좋고 200만 원에 팔아도 좋고 300만 원에 팔아도 좋으니까 30평씩 마음대로 파시고 무조건 파는 대로 나하고 어떻게 한다? 반띵합시다. 좋다 그래 나쁘다 그래. 땅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걸 고를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사는 거예요? 팔 수 있으면 사는 거라. 뭘로 판다고? 산소로 파는 거야. 무슨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파는 연구를 해야 돼. 누구한테 어떻게 팔 것이냐예요.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여기 뭐 묘지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 묘지가 나왔어.
묘지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 묘지 사지 마. 사라고 했잖아요. 많이 떨어져서. 아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거는 뭐냐면 지적법에 의한 묘지야. 과거의 결과물이야. 묘지가 있었다는 얘기야. 제목 자체가 뭐랄까? 근데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목이 대지야. 건물 지어 못 져. 근데 거기 대지에 산소가 있어. 지어 못 져. 지목과 관계없이 현황에 산소가 있으면 화가 안 나. 지목과 관계없이 현황이 어떻게 한다? 집을 지었으면 질 수 있는 거야. 지목과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묘지라고 하니까 그냥 반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강의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강의를 보시게끔 되면은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 한 권을 가지고 전부 다 교재가 총 8권입니다. 8권인데 교재 한 권을 가지고 한 달 4번에 의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농지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농지 가지고 한 달 동안 강의를 하는데 강의는 매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서부터 4시까지 강의가 있고 저녁 7시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서부터 하는 강의나 저녁 7시서부터 하는 강의나 강사님이나 강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등록을 해놓고 2시에 오셔도 되고 7시에 오셔도 되고 2번 다 오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8개월 동안이면 교재 8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교재가 8권이 다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농지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8권의 교재가 순환되면서 계속해서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강의를 들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 벌 때까지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리필 강의는 계속된다. 언제까지? 돈 벌 때까지.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빨간 글로 써져 있는 거 있죠? 빨간 글. 빨간 글이 있죠? 요 빨간 줄을 보게끔 되면 매주 2번째 일요일 날 오후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제가 이렇게 투자 물건을 골라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에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제가 뭐 맹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뭐 뮤지권 있는 걸 다 했는데 여러분보다 앞선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서 어떡한다? 낙찰을 받았던 그 사례인데 계속해서 어떡한다? 이 사례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매월 2번째 토요일 날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강의가 있고 토요일 날 강의가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월요일 강의가 100만 원이고 토요일 날 강의가 8개월 동안 100만 원이기 때문에 합쳐서 든다?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는 투자 물건은 필요가 없고 정규 강의 8개월 강의부터 먼저 듣겠다 하시는 분은 정규 강의 8개월 강의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정규 강의 8개월만 신청하시는 분은 8개월 동안 12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이 돈만 벌 수 있다 그러면은 200만 원 아니라 500만 원으로 내겠는데 이종실이 얘기를 듣고 등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판단이 안 쓰죠. 판단이 안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0만 원을 내면은 한 달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보다 앞서서 5, 6개월 앞서서 강의 들으신 분하고 같이 강의를 듣게끔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4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보다 앞서신 분들한테다 당신 여기서 강의 들으면서 몇 개월 됐냐고 물어보고 돈 얼마 벌었냐고 물어봐서 돈 버는 적이 없다 하면은 등록하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앞서신 분들이 내가 여기 들어서 돈도 벌고 지금 몇 개월째, 1년째, 1년 6개월째 내가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다? 수익도 올리고 있다 하시면은 그때 어떤다? 등록을 다 하셔도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달 강의는 얼마를 받는다? 20만 원. 토요 강의와 월요일 강의를 같이 신청하면 8개월 동안 200만 원. 8개월 동안 월요 강의만 신청하면 120만 원. 아니면 토요 강의만 신청하면 120만 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체가 잘 생각해 보시고 한 번쯤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월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2시 10분 전에 오시고 7시 10분 전에 오셔서 간단하게 전화번호와 성함만 적고 등록을 하시고 나면은 강의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